자, 비트코인 갑작스럽게 상승 움직임 나오면서 70K 직전까지 치고 올라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해졌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70K 인근까지 갔다고 포모를 느끼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있는 이곳은 선물 시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극한의 변동성 장세에서 방향성 한번 삐끗하면 그대로 청선 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장에서 절대 상방을 볼 수 없는 오늘은 차트상의 이유까지 갖춰있는 지금 흥분을 한번 가라앉히고 차트가 새롭게 보여주는 팩트만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기존까지 활용하고 있었던 채널의 상단선을 뚫어주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내시간봉 고점, 그리고 이 확장 채널, 이 채널에 대한 상방 돌파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오늘 오전 9시에 마감된 어제의 날봉입니다. 전고라인에 대한 돌파는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RSI 수치를 한번 봤더니 정말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는데, 문제는 우리가 72.2K를 찍었던 전고보다 분명히 고점 수준은 내려간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색깔을 노란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RSI 수치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올라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죠. 차트상에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반 약세보다 힘이 더 강한 히든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특히나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제 나왔었던 어제의 이 날봉 마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날봉 마감으로써 우리는 2월 12일 그리고 2월 24일 저점, 마찬가지 2월 12일 24일 저점, 일반 강세 다이버전스를 무력화시키는 히든 약세 다이버전스의 출현이 지금 잡혔다. 오늘 날봉 오늘 9시를 기해서 이 신호가 컨펌이 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안심하고 이 상승 움직임을 따라탈 수 없다. 어제도 그러했듯이 오늘은 더 위험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 현우야, 네가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중단선까지 뚫어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 움직임이 나오는 게 맞는 거냐? 제가 어제 가져갔었던 하방 관점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시간과 4시간 봉상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했었고 이런 이슈까지 직전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최대한 주안점을 두고 진행한 그런 식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상승분 제가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상승분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66.6K 여기 이 전고라인에 대한 돌파를 실패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돌파를 해줄 것이었으면 여기 이 자리에서 해줬어야 된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어제 66K에서 포지션을 마감했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상승분은 예측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이슈 그리고 오늘 새로이 나온 날봉의 상에서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존재하고 있는 지금 오늘은 더더욱 더 제가 하락을 말씀드려야 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현우야, 그래서 왜 오른 것 같냐? 네 생각은 어떠느냐? 라고 말씀해 보셨을 때 저는 데이터를 위주로 봅니다. 우리가 크립토 퀀트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점이 펀드 보유량 차트는요 절대 바 차트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시각적 왜곡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드시 라인으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펀드 보유량이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오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날짜가 문제죠. 24일입니다. 펀드 보유량은 여러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저점 라인 인근에서 기관이 펀드 보유를 목적으로 저점 인근에서 매집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관들의 거래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양전을 해주는 그런 식의 모습이 최저점 인근에서 이런 식으로 잡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은 약간 꺾이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지고 있는데 이를 말미암아서 예측해볼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기관이 매집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TF 운용을 위해서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사는 것, 그리고 시세 차익을 위해서 사는 것. 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는 기관들은 물량을 개미들에게 떠넘기고 빠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이런 식의 변곡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짚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어제 수많은 양의 고올 레버리지 숏 매물대에 대한 강제 청산까지 일어나면서 가속화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었죠. 나스닥까지 같은 시간 동안 강력한 상승분이 나와주면서 우리가 기존까지 잡을 수 있었던 되돌림 라인입니다. 2주간의 하락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되돌림 잡아봤을 때 타깃이었던 382 라인, 더 나아가서 0.5, 0.618까지 치고 올라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죠. 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상승 이유를 진단해 본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 발 나스닥이 먼저 오르기 시작했고 거기에 맞춰서 기관이 진입했으며 이 기관 진입 물량으로 인해서 고레버 숏 물량에 대한 청산이 일어났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상승의 이유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락 관점을 지속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핵하위가 다가오고 있고 차트상에 날봉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출현하는 그런 식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이 인근에서 상승을 외치면 안 된다. 어제 이 상승 움직임은 예측이라기보단 자연재해에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 숏자리는 아니다 라는 점 짚어드리면서 저는 어제 무포지션으로 관망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었는데 차트가 이미 하방을 가리키기 시작했는데 매크로 상황은 어떨까요? 당장 오늘 밤쯤에 결과가 나올 이란 전쟁 관련 단기 충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각국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이란의 종말을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지도자 예타냐후 개인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네타냐후의 정치적 상황 또한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타냐후 25년 6월 기사입니다. 비리 재판 나왔었습니다. 면죄부를 받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정치 상황입니다. 극우 장관들이 포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란과의 관계성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장관들이 푸시를 합니다. 누구를? 네타냐후를. 너 이란 밀어내. 그거 아니면 총리직 상실하고 비리에 대해서 책임을 져. 어떻습니까? 네타냐후의 입장에서는 뭔가 공격적인 액션이라도 취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타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댓글로 전면전 얘기는 동의 못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 저 또한 동의합니다.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의 입장이 너무나 안 처해집니다. 전면전을 치를 것이라면 일주일 안쪽으로 흔히 얘기하는 쇼부를 내버려야 지금 이 명분 없는 대리전 성사시키는 그런 정치적 승리의 이미지라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에 대한 거세를 원하는 것이죠. 공격 능력의 거세 말입니다. 제네바에서 신속 합의 가능하다라는 이란의 막판 타결 기대감입니다. 26일 제네바에서 다시 만나 좋은 합의문을 준비해 신속한 합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겠다. 농축도를 낮추는 정도로만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죠. 상황 자체가 사실은 웃기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공격 능력 무력화를 원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축출하고 싶어하는 장관들이 포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핵농축 전면 중단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독재 정권이죠. 신정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날뛰는 이유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트럼프 개인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앱스타인 파일에 대해서 덮기 위해서 지금 네타냐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스스로의 개인적 정치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제네바 협상이 유효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핵 농축 퍼센테이지를 낮추는 핵 희석 작업을 해준다면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10년 전 오바마가 실패했었던 이란 핵 합의를 나는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라는 정치적 승리자의 이미지라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에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듯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만이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코인인사이트에서 매일 한 편씩 이런 식으로 시황과 차트들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고 제가 해드리는 이런 식의 브리핑 매일 한 편씩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차트상에서 뭔가 한 가지 더 살펴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단기 채널에 대한 상단 돌파는 이미 이런 식으로 한번 일어난 상황인데 이 움직임과 더불어서 어제 이 상승분이 우리가 기존까지 잡을 수 있었던 주봉 채널입니다. 고점입니다. 여러분 17년 고점과 그 다음 고점 연결했는데 이 저항선이겠죠? 이 고점 저항선은 신고를 뚫어준 그 순간에도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항선이 유효하다는 생각과 함께 이 저항선에 대해서 확장을 진행합니다. 고점 그리고 22년에 최저점을 찍어보았을 때 점선 채널입니다. 이 점선 채널 위로 이번 상승분이 올라타주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버텨주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입장이 갈립니다만 제가 보고 있는 입장은 차트상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그리고 핵 합의가 유효타로 적용할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과 함께 어제 뚫어준 이 자리 지금 테스트해주고 있는데 이 테스트가 성공할 것이다 라는 건 조금 낙관적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 중에도 쇼타점 위주로 오늘 확인하셔야 되는 시장 이슈는 뭐가 있는지 브리핑 드리고 들어오는 길인데,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브리핑 받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뒀습니다. 원클릭으로 진입 가능하시게끔 조치해뒀으니까요. 다만 여러분, 진입 전에 입장료 구독 하나면 충분하니까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기점이죠. 지금 이 초장기 점선 채널 위에서 견뎌주느냐 마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이거 뚫고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틀려놓으니까 이런 식의 상승분을 예측하지 못했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치사하지만서도 방향성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헤카브이가 유효타로 끝난다면 다시 한번 전고라인 72.4K까지는 치고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 상승분이 74를 못 넘어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봉상으로 살펴봤을 때 지나간 저점 라인, 여기 이 자리를 한 큐에 돌파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절대 금물이기 때문입니다. 상승분이 제약적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 날봉상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했다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헤카브이가 실패할 것이다 라는 생각 둘, 이 두 가지 생각과 함께 저는 더 확실한 자리를 기다릴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에 맞춰서 오늘의 브리핑을 요약 정리해보자면, 오늘 제네바 3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네타냐후는 정치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란 이슈를 이용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최소한 핵 엄체 성과가 민주당 오바마보다 더 좋게 나와야 한다 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몰조항 배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오바마가 이전에 헤카브이 할 때 너네 이거 10년 15년 뒤에는 풀어줄게 라고 했던 게 일몰조항입니다. 트럼프가 너희 절대 안 풀어줄 거야 라는 게 이번에 일몰조항 배제 요구입니다. 이란의 입장입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이 독소조항을 합의할 것이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낙관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오늘이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 그리고 차트상 날봉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입장, 이 두 가지를 고수하면서 저는 더 안전한 자리를 기다리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핵농축 전면 중단 불가에 대한 이미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트상에서는 날봉 히든 약세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신 2월 8일의 고점 72.2K, 어제 72.2K 못 올려줬습니다. 올려줘봐야 70K도 못 갔는데 RSI 수치는 오히려 33.47에서 42.41까지 9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퍼센트로 따지면 30% 이상 올랐는데 주가는 오히려 더 빠진 그런 식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명확한 하락 시그널을 무시할 수가 없다. 거기에 초장기 채널선 뚫어주는 그런 식의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몸통으로 여기를 올라타줬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 테스트가 이 하락 다이버전스의 여파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니 현우야, 기관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저는 기관이 들어온 이 자리를 기다리겠다. 하락에 중점을 두고 기다리는 그런 식의 스탠스가 조금 더 안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이 드러난 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여기 이 자리 어떻습니까? 22시, 23시, 24시, 01시입니다. 미국 기관들이 암약하면서 3중의 연쇄 양봉을 띄웠고 거래량까지 동반되었던 이 자리, 이 캔들에 대한 장악까지 끝이 났고, 조금 더 크게 봤을 땐 이 3중의 캔들에 대한 장악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62.5부터 63.3이 지금 시점에 이렇게 상승분이 주어지고 나서는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채널의 중단선 인근에서도 1차적으로 정찰병을 보내볼 생각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차트도 하락을 얘기한다, 이슈도 하락을 얘기한다, 하락에 대비하셔라. 지금 위험한 자리에서 롱을 잡을 이유가 없다. 몸목은 포모보다 잘못 쳤으면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선물 시장을 대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댓글 25개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굿 댓글 하나씩만 작성해 주셔도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댓글 하나씩만 오늘도 꼭 부탁드리면서 저희 채널 알고리즘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되는 실시간 브리핑들, 제가 확인되는 대로 차트도 이슈도 이렇게 공유 드리면서 온체인 데이터까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후속 브리핑까지 제가 이 링크 통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까지 하락을 얘기하고 있는 지금 오늘 밤에 여러분, 이란 헤카브의 결과가 나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비하셔라. 기회는 많다. 나는 지금 자리가 너무나도 위험해 보인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브리핑을 마무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꼭 가져가셔야 하는 인사이트, 날봉상에서 히든 약세 다이버전스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락의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짚어주는 히든 다이버전스라는 시그널까지 터져있는 지금 애매한 자리에서 풀배팅을 치기보다는 안전한 자리가 왔을 때 잃지 않는 매매를 표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